여기에 일본군 탱크가 있습니다. 방어력도 약하고 공격력도 약하고 고장도 잘 났습니다. 이걸로 일본군이 도대체 어떻게 싸웠지? 우리가 궁금했던 바로 그 탱크입니다. 상대였던 영국군도 이 탱크들을 깡통이라고 얕잡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깡통 탱크들이 역사에 남는 대승리를 거둔 전투가 있습니다. 정말 의외라서 일본군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 하고 놀라게 되는 전투입니다. 1942년 1월 7일 말레이에서 벌어진 슬림강 전투에서 일본군은 겨우 탱크 15대로 단 6시간 만에 영국군 2개 여단 5,600명을 격파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슬림강 전투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일본군 탱크 부대의 승리를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전투 배경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영국령 말레이 반도를 침략합니다. 그렇게 일본과 영국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일본 육군은 오늘날 태국과 말레이시아 해안에 약 7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켰고 곧장 영국군을 밀어붙이면서 말레이 반도 북부를 점령합니다. 말레이 서부의 일본군 주력은 정글을 관통하는 간선도로를 따라서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반도 끝에 있는 싱가포르였습니다. 그렇게 전진하던 일본군은 1942년 1월 5일 영국군의 슬림강 방어선에 부딪히면서 마침내 정지하게 됩니다. 영국군 제11 인도사단의 2개 여단이 간선도로와 슬림강의 다리를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변은 전부 원시 정글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이 우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여기를 통과해야만 더 전진할 수 있던 겁니다. 이 공격을 수행하는 건 일본 육군 한개 보병연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제6기갑연대의 탱크 부대들이었습니다. 이 탱크 부대는 제4중대 지휘관이었던 토요사쿠 시마다 소저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의 이름을 따서 시마다 부대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입니다. 왜 탱크 부대였을까? 1월 6일 연대본부에서 일본 장군들은 심각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어떻게 영국군 방어선을 돌파할 것인가 였습니다. 여기서 시마다 소저가 매우 과감한 공격 작전을 제안합니다. 시마다는 한밤중에 내 탱크 부대로 도로를 따라서 영국군 방어선에 돌격을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자기 탱크 부대가 영국군 방어선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보병들이 전진해서 적을 박살내자는 것입니다. 시마다의 상관들은 과연 야간에 탱크를 조종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정글 속에서? 게다가 좁은 도로에서? 등등 여러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시마다 소저는 자신있게 상관들을 설득했고 결국 시마다의 탱크 부대가 공격을 가하기로 결정됩니다. 시마다 부대 전력. 시마다 부대에는 97식 중전차 치하 10대, 95식 경전차 하고 5대, 그렇게 총 15대의 탱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80명의 보병과 20명의 공병이 시마다 부대에 투입됩니다. 이들 모두 차량화되어 있었습니다. 탱크가 가진 돌파력과 기계화 부대의 기동성에 모든 것을 올인한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에는 문제가 2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병들이 탱크와 작전을 펼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일본군 탱크의 방어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하지만 시마다 소저는 기습의 효과와 기동성을 잘 살리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공격 시작! 1월 7일 새벽 3시 30분 시마다 소저의 탱크 부대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간선도로는 제11 인도사단 이하 12보병여단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군은 3천여 명이었고 대부분이 인도 출신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방심하고 있다가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곧 일본군 탱크들과 최전방에 위치한 제19 하이데라바드 연대 제4대대와 교전이 시작됩니다. 기습을 당했고 대전차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인도 병사들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곧 방어선이 돌파되었고 시마다 부대는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습 공격으로 순식간에 도로가 뚫리자 하이데라바드 대대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곧이어 일본군 보병들이 공격을 가해왔고 800명의 영국군 대대 병력 전체가 흩어지게 됩니다. 한편 영국군은 간선도로에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해서 도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일본군 공병들이 달려들어서 쉽게 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마다 소저가 보기에 전투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 30분 가장 선두에 가던 일본군 탱크가 대전 차지로에 부딪히면서 폭발합니다. 곧이어 방어 중이던 제2펀자브 연대 제5대대와 치열한 교전이 시작됩니다. 방어하던 영국군은 대전 차포와 화염병으로 시마다 부대를 공격했고 탱크 세대가 더 격파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박살난 탱크들이 도로를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뒤따라오던 탱크와 차량들이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부대가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만약 이때 영국군이 포격을 가했다면 시마다 부대는 전멸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마다 소저는 정글 속에서 우회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재빨리 영국군 방어 거점을 우회해서 대대 후방을 공격합니다. 이곳은 대전차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 탱크들은 쉽게 도로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국 방어군은 포위당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위기를 넘긴 시마다 부대는 계속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새벽 5시 30분 선두 탱크가 또다시 지뢰에 부딪히면서 탱크들은 정지합니다. 영국군 펀자브 대대 예비대가 도로를 방어하고 있었고 치열한 교전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탱크들이 재빨리 우회해서 영국군 후방을 공격함으로써 시마다 부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탱크 부대 공격. 오전 6시 30분 시마다 부대가 공격을 시작하고 3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 시점 시마다 부대는 이미 영국군 2개 대대 1600명을 박살냈습니다. 또한 영국군 제12여단 방어선 한가운데 큰 구멍을 만들어내는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시마다 부대는 다음 목표인 트롤락 마을을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한편 영국군은 연락망이 끊어진 탓에 이 재앙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단본부는 지금 일본군이 얼마나 빨리 진격해오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12여단의 한 개 대대가 트롤락 북쪽 도로에 흩어져서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대대가 간선도로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군이 병력을 배치하기도 전에 시마다 부대가 너무 빨리 들이닥쳤습니다. 오전 6시 30분 시마다 부대는 트롤락 북쪽에서 영국군 차단막에 부딪힙니다. 여기는 제2 아르길랜드 서덜랜드 하이랜더스 대대가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정예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습 공격을 받았던 탓에 영국군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도로가 뚫리고 영국군은 재빨리 퇴각합니다. 이어서 7시 시마다 부대는 두 번째 차단막에 다다릅니다. 영국군은 장갑차로 도로를 막고 대전차 라이플을 동원해서 일본군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급조한 방어선으로는 탱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 중전차의 포탄과 기관총 공격에 결국 방어선은 돌파되었고 시마다 부대는 트롤락을 함락시킵니다. 시마다의 결단. 트롤락에 도착한 그 시점 시마다 소주한테는 차량화 보병 100명과 탱크 10여 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마다는 겨우 3시간 반 만에 영국군 3개 대대 2400명을 박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마다는 이번엔 동쪽으로 돌격을 가하기로 합니다. 이건 굉장한 대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시마다 소좌는 동쪽에 위치해 있는 영국군 예비대의 규모를 모릅니다. 이 미지의 적을 향해 과감한 공격을 가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공격이 신의 한 수가 됩니다. 시마다의 대모험. 7시 30분 시마다는 보병들을 마을 방어를 위해 남겨둡니다. 그리고 탱크들만 이끌고 단독으로 적진 한가운데 깊숙이 돌진합니다. 이어서 시마다 부대는 도로 한복판에서 영국 제14 펀자브 연대 제5대대를 만납니다. 이 인도 출신 병사들은 행군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일본 탱크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일본군 탱크들은 곧장 공격을 가하면서 영국군에게 달려듭니다. 깜짝 놀란 영국군은 큰 피해를 입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 한순간의 공격으로 펀자브 대대 2개 중대 병력이 완전히 와해됩니다. 이 부대는 영국 제12여단 마지막 병력이었고 이로써 12여단은 사실상 전멸하게 됩니다. 이제 시마다 소좌의 앞을 막는 것은 영국 제28여단이었습니다. 28여단은 일본군이 적어도 20km는 북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탱크들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크게 당황합니다. 오전 8시 도로를 방어하던 제9 구르카 연대 제2대대는 일본군 탱크들이 지나가는데 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게 뭐지?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직후 시마다 부대는 제1 구루카 연대 2대대와 마주칩니다. 이 부대는 도로 위에서 밀집 대형으로 행군 도중이었는데 일본군과 만난 겁니다. 일본 탱크들은 곧바로 돌진을 가해서 영국군 대열을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영국군은 큰 피해를 입고 대대 전체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시마다 부대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마침내 오전 8시 40분 일본군은 슬림강 다리에 도달합니다. 다리에는 영국군 대전차포가 위치해 있었지만 일본군에게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일본군이 너무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영국군이 다리를 폭파할 틈도 없었습니다. 결국 슬림강 다리가 일본군 손에 떨어집니다. 이 다리를 점령하는 순간은 슬림강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마다 부대는 질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마다는 탱크 한 대를 다리 방어를 위해 놔두고 강을 건너서 계속 전진했습니다. 시마다 부대가 3.2km를 더 전진한 끝에 마침내 영국군은 대전차포로 선두 탱크 한 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시마다 부대는 공격을 중단하고 물러납니다. 일본군 대승리. 일본군 탱크 부대는 6시간 만에 무려 32km를 전진했습니다. 시마다 부대가 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곧바로 일본군 보병들이 전진해서 인도 병사들을 쓸어냈습니다. 이 공격으로 영국군의 슬림강 방어선은 초토화됐습니다. 무려 3천여 명이 일본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제12보병여단은 전멸했고 제28보병여단은 전력의 70%를 잃고 슬림강 남쪽으로 퇴각해야 했습니다. 7개의 영국군 대대 중에서 살아남은 건 겨우 2개뿐이었습니다.
영국군이 사용하던 모든 차량과 야포도 일본군에게 노획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6시간의 전투로 영국군이 말레이 반도 중부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와 싱가포르까지 가는 길도 활짝 열렸습니다. 반면 일본군 피해는 겨우 사상자 150명과 탱크 6대를 잃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본군 승리 분석. 일본군의 이 승리는 시마다 소자와 현장 지휘관들의 작품입니다. 이들이 즉석에서 내린 결정이 전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겠습니다. 1월 7일 새벽 3시 30분 시마다 부대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3시간 반 만에 영국 인도군 세계대대 방어선을 돌파하고 트롤락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이 순간에 탱크 부대 지휘관들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후속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트롤락을 방어한다. 두 번째, 방향을 전환해서 미처 퇴각하지 못한 영국군 부대를 후방에서 공격한다. 세 번째, 동쪽에 위치해 있는 영국군 예비대를 공격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안전빵으로 가려면 첫 번째 선택지가 가장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새로 얻은 땅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탱크 부대가 북쪽으로 공격을 가하면 아직 북쪽에 위치해 있는 영국군 방어부대와 곧 반격해올 영국군 예비대 사이에 탱크 부대가 샌드위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적진한복판에 더욱 깊숙이 들어간다는 뜻이고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미지의 영국군 부대와 전투를 해야 합니다.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시마다 소자가 소심했다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마다는 가장 과감한 세 번째 선택안,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때 바로 공격을 함으로써 제28보병여단은 완벽한 기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격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결국 영국군의 슬링강 방어선 전체가 붕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마다 부대가 영국군한테 시간을 안 줬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마다 소저가 트롤락 마을에서 단 몇 시간이라도 지체했다면 영국군은 전열을 갖추고 반격에 나섰을 겁니다. 즉 적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공격을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런 대승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세 줄 요약. 영국군은 슬림강 방어선을 만들고 일본군의 남하를 막았다. 여기에 시마다 소저의 탱크 부대가 완벽한 기습 공격을 가했다. 결국 영국군은 2개 보병여단이 큰 피해를 입고 방어선도 돌파되면서 대패한다. 일본군의 승리는 너무 의외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일본 육군이 반자의 돌격만 하는 무식한 군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이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군도 가끔은 놀라운 승리를 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슬림강 전투는 탱크 성능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뛰어난 지휘관 손에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태평양 전역을 통틀어서 기계화 부대의 돌파력과 기동성이 가장 돋보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전격전의 일본 육군 버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군의 이런 승리는 영국군의 허술함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영국군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병사 대부분이 인도 출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훈련도 안 되어 있었고 대전차포도 부족했고 부대 간 연락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병과 포병대 간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병력 배치도 엉성해서 일본군 탱크들이 들이닥쳤을 때 영국 인도 병사들 절반은 행군 도중이었거나 휴식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2개의 여단이 겨우 탱크 15대의 공격을 막지 못한 건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영국군을 상대로 눈부신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승리는 계속 이어지게 되고 한 달 뒤 일본군은 싱가포르까지 함락시킵니다. 말레이 전역은 일본 육군의 힘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슬림강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